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인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에 지난 2020년 이재명 대표 모친상 상가에 문형배 재판관이 조문을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좀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죠. 그에 대해서 이제 헌재는 조문 간 적 없다, 뭐 조의금도 보낸 적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23일 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제 좀 더 다른 맥락에서 또 마찬가지로 문형배 재판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문대행은 이 대표 정성호 의원과 연수원 동기고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친하게 지냈던 당시에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 대행의 트위터를 이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이재명 구속을 외치고 있다. 절차적 공정성에 헌재가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빌미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문대행은 이걸 끊었고 SNS를 아주 계정 자체를 삭제를 했고 이 대표는 또 문대행의 이 팔로우를 취소를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이슈적인 주목도가 오히려 좀 더 올라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형배 재판관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형배 재판관 남평문 씨인데 1965년 2월 2일 날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북전명에서 태어났고요. 문재석, 전말순 두 분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진주 대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진주 대하고 다닐 때 이제 이른바 진주의 큰 어른이라고 불리는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이 주는 장학금을 그때부터 받으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받았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이 김장하 이사장이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연수원 18기. 연수원 18기 중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성호 의원, 그리고 이제 조응천 전 의원, 문재인 정부 때 국회의원을 했던 조응천 전 의원도 연수원 18기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와 이재명, 문형배 등이 후에 노동법학회라고 명명된 공부모임을 함께한 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부모임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난 총선 때 개혁신당으로 출마했던 문병호 전 의원, 또 국민의힘 후보로 개항의 이재명 대표 옆에 출마했던 최원식 전 의원, 그리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문형배 재판관 등이 이 노동법학회 연수원 안에 이른바 당시에 이 언더서클처럼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한 그러한 공부 모임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대로 정성호 의원과 문형배 재판관 등이 가까운 사이다라는 부분은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92년, 그러니까 연수원 18기로 졸업을 하고 군 법무관으로 군대를 마칩니다. 당시에 연수원 18기가 한 297명 정도 해서 50명씩 6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문형배 재판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과 좀 가까이 지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 집법의 판사로 시작을 합니다. 1992년. 이때부터 이제 2019년
헌법재판관이 지명되기까지 27년 동안을 부산 경남 그 일대 부산 경남 일대에서만 판사로 근무를 합니다. 이른바 향판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판사로 지내게 합니다. 부산지법, 부산고법, 뭐 창원 지원장도 지내고 이런 식으로 부산과 창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산 가정법원장도 지내고 또 부산고법에서 수석 부장판사도 지내고 뭐 이러다가 이제 2019년 3월 20일 날 헌법재판관에 지명이 됩니다. 당시 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명 이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재산이 6억 7천만 원 정도인데 부모 재산 2억 7천 빼면 부부 재산 한 4억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 10월 18일, 지난해 10월 18일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게 되죠. 올해 4월 18일이면 임기가 맞춰고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뭐 문형배 재판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 이런 등등 관련해서 주목도가 좀 높아졌는데 2010년 5월 16일 날 문형배 재판관이 자신의 SNS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도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 11월 달에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문형배 재판관이 지냈죠. 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단체는 1989년도에 결성된 이 법관들의 연구 모임입니다. 2018년에 이제 해체가 됐는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변호사 쪽에서는 이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쪽 사람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고 법 쪽에서는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죠. 박시환 대법관이라든지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라든지 이용구 전 법무차관, 뭐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어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이 됐습니다. 이 문형배 재판관이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이 주는 김장하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문 대법관한테 끼친 분 아닌가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아서 다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김장하 선생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2019년 1월 17일 날 김 이사장 생일 파티에 참석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시 합격한 뒤에 찾아가서 이제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이 김장하 이사장님께 인사드리러 갔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장하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나요?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내게 주었으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회에 갚아라.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회에 갚아라 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 상당히 또 감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김장하 이사장 이분은 진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고 남성당 한약방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부를 좀 축적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많은 시민단체 또 언론 이런 쪽에 지원을 좀 아끼지 않은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신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국가에 기증을 하기도 했었죠. 이 2019년 인사청문회 때 문형배 재판관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 선생은 자유의 기초에 불을 쌓고 평등을 추구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내게 깨우쳐 줬다. 이렇게 이제 김장하 이사장에 대한 헌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이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현배 재판관도 좀 곤혹스러워서 그 SNS를 끊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언팔을 한 그런 상황까지 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현배 재판관 뭐 이 SNS 시작한 지는 꽤 2010년인가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좀 됐고 평소에도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좀 이렇게 법이
이 시민과 가까이 좀 소통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러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블로그 제목이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라는 이제 독서 블로그, 뭐 또 여행 갔던 일 적어놓은 블로그 등등. 이어서 최근에 좀 블로그 조회수가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 또 정치적인 맥락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그런 경우가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관 재직기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나라당 후보에게 내가 투표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법 연구에 관련해서 뭐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어떻게 좌파 단체냐, 뭐 이런 반론을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편향성 관련해서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또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2010년에 있었던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판결인데요. 그때 부산 환경단체 등 한 1819명이 낙동강 달리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걸 좀 취소해달라, 정부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는데 그걸 각하를 시켰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막 반발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의 아니게 좌파라는 딱지가 붙었는데 판사는 기본적으로 좌파가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우파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특정 재판관의 성향을 좌파냐 우파냐라고 이렇게 좌우로 가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워낙 진보 세력과 이 보수 세력 간의 갈등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 문제까지 불똥이 튀는 것 같고, 이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좌우로 가르는 이런 것이 일반화된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헌법재판관들도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